네, 2차 전지와 함께 지난주부터 부각을 받은 게 이 폐배터리 관련주죠. 2050년에는 600조 시장으로 커진다, 제2의 혁신 산업이다. 온갖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등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오후장에 다 함께 밀렸습니다. 이 중에 성일하이텍은 포스코그룹과 협력한다는 소식 덕분에 그나마 제한적인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과연 주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성일하이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부장님은 노를 주셨는데 뭔가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시는데 폐배터리랑도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성일하이텍은 비싸기 때문에 보지 마시라는 의미였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사실 그 S&E 리서치에서 리포트 나온 게 네. 있는데 그게 사실 2월달 내용이랑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 2040년도에면 600만 톤 정도 과 리튬이라든가 광물이 채굴될 거라는 것이고 시장 자체가 이제 기존에는 260조에서 264조로, 그러니까 200조에서 264조로 네. 그거만 더 올라간 게 뭐 광물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 나머지 수치는 다 같았고요.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아마 형성이 되는 거는 크게 커지는 건 2050년 정도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의 경제 한 2조 달러 정도 형성되는 시점이 2030년도라서 아직은 이제 폐배터리만 가지고는 투자 관점에서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를 하는 이유가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양지연 이사님이 이제 회사에서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양극재에 있어서 그 리사이클링이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는데 이제 광물을 추출하는 부분이 이제 재활용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그 광물을 추출해서 양극재에 필요한 광물을 추출해서 양극재를 만들어야지 그 부가가치가 커지는데 단순하게 이제 폐배터리만 처리를 한다고 해서는 여기서는 마진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에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매력이 없고요. 그거를 다 같이 그 수직 계열화가 돼서 리사이클을 통해서 광물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전구체의 원료로 쓰고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까지 만들어서 이를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는 형태 이렇게 돼야지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폐배터리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수직 계열을 가진 기업은 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여전히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회사가 이제 그 폐배터리를 하는 자회사가 에코프로 CNG가 있고 지분이 47%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코 HY 클리메탈 이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해서 올해 연간으로 1,000억 원 정도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두 회사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뭐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네. 아니면 아이스동소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대장 조직 올라갈 때 만약 올라가서 그걸 못 사가지고 이거라도 사야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잠깐 단타 정도로만 보시고요. 네. 내가 투자 관점에서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라는 산업 자체가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뭔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의견이 나뉘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를 두 번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또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도 꺾이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함께 달려줄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반대로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21만 원을 겨우 뛰어넘었었는데 다시 그 벽을 좀 돌파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현대차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실적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에 이제 주가에 좀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지금의 가격 밸류상으로 놓고 봐도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을 여전히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년 예상 EPS로만 봤을 때도 지금 PER상으로 한 4배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 대한 우려감의 밸류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는 사실상 지금 상단을 지금 막아줄 만한 제한적인 요소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현대차의 좀 고공행진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뭐 밸류라든지 배당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판매 대수 증가 부분들은 저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 부분들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PER 상으로는 지금은 밸류가 굉장히 좀 싸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좀 자동차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에 수급 쏠린 현상들 때문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지, 오늘의 좀 실적만 봐도 일단 현대차가 지금 보합까지 좀 올라와준 부분들만 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일부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기보유자분들도 한 차례 좀 바닥을 잡는 것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비중 확대를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곧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과 현대차는 두 분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터리 부장님의 종목 수익이 어마무시해서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달 반 만에 126% 수익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2주 만에 78%.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리뷰를 해주신다고 지금 100% 돌파했습니다. 수익률. 뭐 고점 수익이니까 뭐 그렇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이제 뭐 이제 싫어하는 수익률은 아니라서 뭐 매수 관점에서 일단 의견 드리겠고요. 이제 아마 그 이제 에코프로 사례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포스코홀딩 속으로 굉장히 큰 자금 무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정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에코프로로 비롯해서 이제 이번에 급등 나오면서 공매도 쪽에 전쟁이 일단락되지 않나 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포스코홀딩스가 좀 주가 상승폭이 좀 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공매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변동성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쫓아가시는 것보다 잘 길목 지키고 계셨다가 이제 눌림목에 더 그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이거 빠질 때 좀 뭐 없으신 분들 위주로 좀 사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포지션이 이제 아까 보면은 그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대부분 이제 다 손실로 오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네. 섹터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주를 팔아서 그쪽으로 지금 자동차라든 반도체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지금 실제 수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그쪽을 팔아서 지금 2차 전지로 지금 오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ETF 상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 ETF 종목들도 많이 매수하는데 포스코는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쉽게 물리는 수급은 아니고 그냥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린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내일장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 LG화학과 심텍입니다. 반도체주 안에서 심텍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으로 봤을 때는 매출 비중, 매물이 매출 비중이 한 85%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반등이 만약에 좀 업황이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반등 개선 역시도 굉장히 빠른 게 저는 심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만 놓고 봐도 주봉상에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이 확실히 좀 잡힌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격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24일선과 48일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해줄 만한 위치가 지금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심텍 쪽을 조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도 저점으로 해서 지금 매출이라든지 손익 부분들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업황 바닥 부분들은 이제 기업 측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이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좀 주도 사이클이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심텍도 좀 강하게 움직여 줄 거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심텍이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주가 구간이 저는 네.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8,000원대가 일단은 좀 매물이 강하게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38,000원대 매물을 이번에 좀 심텍이 정확하게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42,000원대까지도 좀 돌파 슈팅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3,000원만 일단은 좀 이탈을 안 하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추세 흐름은 살아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략주 심텍으로 꼽아두셨고요. 42,000원까지 상단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부장님의 공략주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장중에 시총을 제끼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 8% 장주 올라서 추천 못하나 싶었는데 빠져가지고 그냥 가져왔고요. 그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동사가 이제 그 양극재 캐파가 2027년도 34만 톤에서 47만 톤을 확대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자체 이제 판매도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그 외판도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이제
중국향으로 일부 스팟을 좀 나가긴 하지만은 2025년에서 2026년대 되게면은 외부 판매도 비중이 한 20%, 2030년대는 40%까지 늘기 때문에 LG 엔솔로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벗어나서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확대도 예상이 되고 동사가 이제 NCC 그 공장 이 공장 그 매각을 하게 되면은 양극재라든가 첨단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상향이 예상이 되고요. LG 에너솔루션 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엔솔보다는 지금 LG화학 쪽이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됐고 지금 LG화학 우선주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같이 동반 신고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그 LG화학은 밸류에이션 선정 일정하고요. 보통 제가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배수 20배를 주고 요게 밸류에이션 할인을 이제 40% 정도 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그 81.6천억 정도 나옵니다. 한 81조에서 82조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환산 주가로 115만 원이고요. 그래서 목표가 115만 원 드리겠고 뭐 시초가 공략 중이니까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 선저가 60만 원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의 목표 주가 115만 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공략주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